난 존청 변호사 볼 때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네. 그 딱 보이는 이민하신 분. 얼굴도 갸름해 또 희한하게. 네. 예. 너무 미국 음식 많이 먹으면 이게 얼굴 갸름해지나? 달라지나? 그럼 저도 그렇게 보여야 되나? 네. 농담입니다. 존청 씨 동생 누군지 알죠? 그 조청 씨라고 아주 달콤한 분 계십니다. 네. 스윗가이 조청님 계시고요. 여튼 미국에서 지금 애틀란타 뭐 부동산이 진짜 핫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한국 분들도 요즘에 그 미국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주로 참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틀란타, 그다음에 LA, 그다음에 뉴욕, 네, 뉴저지. 뉴저지. 예, 네. 세 군데에서 열어지는 미국 투자 로드쇼. 네, 그거 한번 미국에 계신 분들 꼭 신청을 해서 무료니까요.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얼른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불안불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사님은 암이 혹시 아실까요? 저는 그 모양만 봤습니다. 모양은 모르겠습니다. 보셨고요. 거부감은 특별히 없으시고요. 예. 다행입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그건 있습니다. 설마 갖고 계세요? 예,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뉴발란스 운동화 있었습니다. 좋죠. 아유 얼마에 사실지 모르시죠? 편하고 좋죠. 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가격 모르시죠? 요걸 저희가 5만 원대 준비했잖아요. 59,000원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니죠. 예. 네, 맞아요. 우리가 비쌉니다. 상의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네,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예. 되게 편하죠, 뉴발란스. 예, 편합니다. 네, 밸런스가 뭐- 잘 맞습니다. 신발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음. 약간 일부러 한 5mm 작게 신지 않으셨어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모양 이쁘네요. 이 모양 이쁩니다. 귀엽습니다. 자, 미국 시장 올랐습니다. 예, 미국 시장 다우가 1%, 나스닥 1.47, S&P 1.1% 올랐는데요. 그 흐름 최근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연속해서 하락했다가 변동성을 막 주었다가 그랬다가 반등 시도하다가 막판에 약간 밀렸고 막판에 밀린 건 특이한 거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올랐고 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릴 때 그걸 반영하면서 우리 시장은 좀 움직일 거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승했고 네. 미국 시장 상승하고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의 미국 시장은 이제 지지 라인을 깨면서 하락 변동성을 주는 과정 속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할 거냐, 네.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박스권 유지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부분의 관세에 대해서는 한 달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포드가 5.75%, GM이 7.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했고 관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유는 됐는데요. 이제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의 미국 시장은 물론 외부 요인도 있지만 지금 차트 흐름상, 수급 흐름상,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갈림길을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곧바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기 전에는 이 근처에서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왜냐, 그건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반등하는데 1.1%뿐이 상승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GTC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3월 17일이니까.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은 시장이 좀 이런 모습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좀 전에 뭐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이 반등하고 막판에 밀린 부분을 빼고 우리 시장은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코스피가 1.16%, 2,558포인트, 코스닥 1.23%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플러스 0.7% 상승 출발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좀 줄었다가 나중에 이제 힘을 발휘했는데 어제는 두루두루 좀 섹터들이 좀 오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배터리 행사 이벤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소폭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탬이 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연기금은 계속 사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707억 정도 샀어요. 근데 그 밑에서 사면서 연기금 사면서 지수를 올리는 동안 투시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데를 사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놓친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요걸 보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 어제는 운영사인 이제 투실에서 977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사모펀드에서 517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 잔세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3.7%, HD 한국조선해양 6.5% 올라갔고요. 신고가 다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 쪽 네. 피크아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쉬었다가 이제 곧바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5.5%, 포스코인토가 15% 올랐고요. 알테오젠이 3.5%, 삼천당제약이 6.2%, 보로노이가 7%.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도 상대적으로 좀 올랐고요. 근데 어제 가장 핫했던 거는 가스관입니다. 가스관. 요즘에 이제 좋죠. 알래스카 LNG. 예. 네. 근데 어제 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연설이 있었죠. 네. 이 의회 연설에서 언급된 산업군들 여기가 이제 가장 강했습니다. 조선 언급을 했고요. 네. 가스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재건 관련돼 가지고도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스관은 이제 다른 것들은 먼저 올랐었고요. 가스관 관련돼서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어저께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 가스관 관련 종목들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꽤 많아요. 주가가 자체가 네.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꽤 많은데 상한가 같습니다. 전부 다 그런 주식들이. 상한가요? 예. 일제히 상한가 가면서 테마의 수익을 내보자라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초 이후에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의 상대 강세 분위기는 유효한 것으로 또 어저께 확인이 좀 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추세 하락 전환하면 안 돼요. 미국 시장이 등락 빠수권을 유지한다면 강세 종목들 또는 섹터의 순환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측면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 종목들을 잘 보시면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요. 연기금에 국내 기관들이 요즘에 이제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지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종목 영향력이 이렇게 점차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제가 이렇게 이걸 좀 부각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전에는 연기금이 산 종목들은 단기에 안 움직이는 속성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말 아시죠?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연기금은 이제 저가 매수하고 롱텀으로 산다 이런 개념으로 네. 연기금 사는 것들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좀 가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연기금 사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뿐이 없고요 지금. 네. 그런 가운데 연기금 추종 매수가 점차로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 사는 종목 따라서 사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요즘의 상황이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시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 시장은 지수와 주요 지지선 지수 자체가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가 매수에도 있고요. 또는 올라오면 매도하고자 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있는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관세 및 산업 정책에 따라 섹터별 등락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 도움을 받는 국가인데 관세는 우리의 4배나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지금 이제 네. 순서대로 지금 관세를 부여하고 있죠.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100억 간의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부서를 신설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조선주가 더 올라가는 그런 테마성 재료가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젤렌스키가 광물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 말씀드렸듯이 조선, 강관,
재건 이쪽들이 어저께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조선 그런 강관 모습을 재건. 근데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트럼프 때문에 하여튼 시장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전 세계 증시를 워낙에 뭐 미국을 바라보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유동성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네. 거기에 추종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은 약간 네거티브잖아요. 예. 제재를 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어디는 내가 여기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풍력은 또 풍력은 좋다고 네. 뭐 거꾸로인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쪽에 얘기하는 쪽에는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결과가 나온 얘기지만 어제 미국 상부 장관이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 통제를 하면 관세 철폐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와 상무부 장관의 얘기가 서로 다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이런 워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관세는요. 상무부 장관이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라서 이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이미 영향을 사실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인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몇 가지만 먼저 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5% 유지한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인정한다.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물가 상승률을 목표를 2%로 여기에 그냥 제한되었고요. 그리고 확장 재정에 대해서 공표했습니다. 재정 적자 비율을 4% 정도로 유지하겠다. 네. 이 얘기는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낮고 디플레이션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올해 국방 예산은 약 7.2% 증액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R&D 예산의 전년비 10% 증가한 3,981억 위안 정도를 R&D 예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부연 설명이 쭉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금 국방부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8천억 유로 규모의 자금 조달을 계획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8천억 유로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유로가 한 1,500원이라고 많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달러로 보더라도 800조고 단위로 가나요? 1,500억이니까 1,000 몇백 조 되는 거예요. 네. 네, 되는 겁니다. 가네요. 그 유럽에 이제 어제도 요분 얘기를 또 전해드렸는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유럽 재무장 계획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유럽 재무장 계획이에요. 네. 타이틀이요. 27개국 정상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할 것을 제안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현재 회원국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하, 국가 부채는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넘어서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방부에 대해서 면제하자는 제안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 한 1.5%씩 인상을 하면 4년간 약 6,500억 유로의 국방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EU에 지금 예상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게 1,500억 유로 정도 돼요. 요거를 차관으로 해서 담보를 하는 거예요. 회원국에 각종 무기를 공동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합쳐서 8천억 유로 정도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유럽 연합에서 계속 하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 협상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가 소위 자주국방, 유럽 연합의 국방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유는 뭐냐? 이제 미국 의존도를 축소하자. 미국이 워낙에 이제 정권을 휘두르고 있으니 네. 미국 의존도를 축소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얘기에 단서도 좀 있긴 했습니다. 이 전체 6,500억 유로에 대해서는 아니고 일단 1,500억 유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유럽 연합에 있는 공동 기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무기를 살 때 일단 유럽산 먼저 사자. 네. 이런 조항을 좀 달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트럼프가 되게 바라는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유럽에 맨날
야, 니네 국방비 좀 올려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는 뭐 알아서 유럽이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 무기를 어디서 살 거야?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겠죠. 그러길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 네. 무기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유럽에 뭐 국가 몇 개 있을 거고 대부분은 미국일 거 미국이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러시아 무기는 못 살 거고. 그렇죠. 그럼 뭐 미국은 이래 무기파나 저래 예, 예. 뭐 다 땡큐잖아요. 예. 이 나토로 가는 돈도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미국의 무기를 계속 팔 텐데 네. 전쟁은 종전하려고 하니 그러니 다른 데서는 사야 되잖아요. 예, 네. 니네 알아서 뭐 국방해 네. 그러면 네. 이제 유럽이 또 크게 무기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사실 미국의 공화당은 항상 네. 무기 기업들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의 의도가 상당히 읽혀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들어낸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트럼프가 그 마치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금리 내릴 거야 막 그 내려야 돼 하는데 진짜 시장 금리 내려가고 달러는 달러 이러면 안 돼 했더니 또 달러 내려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신기하게 저 만들어지고. 광인이야 뭐 이렇게 자꾸 뭐 얘기하면서 깎아 내려봐야 일단은 그 실리를 지금 다 취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 뭐야 삼성전자랑 SK에도 보조금 또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투자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너무해. 상황인 거죠.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블룸버그 뉴스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풋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리스크로 인해서 아랫방향으로 푸다 이거 아직은 아니다. 근데 왜 시기상조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엔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최근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반응은 시장이 급락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중기적 관점은 실물 경제이다. 월가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환기를 거치겠지만 이 매도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니 풋 아래 방향으로 풋하면 안 된다. 풋이 아래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뭐 일반적인 얘기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마지막 얘기는 공감이 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관세 정책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요거로 인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노이즈들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올랐다가 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에 한번. 2018년 19년도에 어떻게 움직였나. 예, 그랬었죠. 쫙 날짜별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런 걸 거치지만요. 결국은 요게 나중에 가서 다 협상을 맺으면서 미국이 주도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협상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미국 시장이 훅 떴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런 노이즈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이후에 뜨느냐 빠지느냐는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걱정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래쪽으로 걱정을 좀 하는 편인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전환기의 노이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월가에서 연준이 연내 3번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을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채권 수익률 떨어지잖아요. 네. 부채 수익률.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관세 발효를 하고 나서 요거 굉장히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월가에서는 아마도 연준이 그리고 ECB도 그렇고 지금 물가보다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 둔화 또는 침체로 갈 걸 걱정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날을 더 빨리 하겠다. 그래서 네.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월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특별한 영향이 없었고 또는 뭐 경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으면 맨날 얘기했듯이 네. 올해 뭐 한 번이나 두 번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오히려 인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MWC 2025에서는 레노버 CEO 요 워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안에 PC는 80%가 AI PC가 될 것이다. AI 추론 모델이 PC,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개인 기기에서 실행되며 기기 기반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요청에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보고서 하나를 맨 마지막에 가져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노버 CEO가 아니라 아마 저 애플 CEO면 3년 안에 스마트폰 80%는 AI가 되거나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죠. 스마트폰은 더 빨리. 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PC가 과연 80%가 AI PC가 될까? 자기네 주력 사업이 거기니까 거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인터배터리가 있는데 뭐 그 뉴스 일단 공 기자님이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저는 어제 시장에서 영향을 주었거나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전구체 풀이 양극재 양산을 한다는 데서요. 전구체 풀이라 뭐 하면 전구체를 만들지 않고 곧바로 설계된 메탈에서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네. 전구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구체 만드는데 비용 그리고 폐수, 탄소 배출 이런 걸 감수할 수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 CEO가 어제 이제 워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은 뭐 자기 회사를 얘기한 거겠죠. 미국에 공장이 많아서 선진입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네. 우리 반도체 들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선 진입을 해서 먼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분명히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초기잖아요. 초기.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많이 공장을 지어서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고 고생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선진입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LG에너솔루션 CEO는 배터리 업황은 1분기나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현업에 있는 네. 거니까 그냥 적어왔습니다 제가. 네. 참고로 삼성 SDI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업황은 1분기 저점으로부터 저점 찍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 전망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고객사들로부터 주문을 좀 미리미리 받으니까 네. 그래서 전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안 믿죠. 안 믿죠. 워낙 2년도 넘게 네. 지금 이쪽이 배터리 쪽이 그렇고 그리고 전기차 캐즘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의 정책이 뭐가 나올지 또 모르고 네. 계속 지금 안 믿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게 믿깁니까? 이게 이렇게 이거 희망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약간 그렇긴 네. 하죠. 네. 왜냐하면 이 두 분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 CEO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 업황이 1분기나 상반기에 저점 또는 2분기부터 점차 회복 이러면 이게 지금 2차 전지의 주식들은 이미 뜨기 시작을 했어야 돼요. 떠야 됩니다 이거 지금. 네. 근데 안 그러거든요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 안 그러. 그러니까 시장이 안 믿거나 시장이 이걸 뭐 그냥 안 믿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안 믿는다는 건 투자자가 안 믿는 거죠. 투자자가 안 믿거나 실제로 이런데 하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는 2032년에 점프업을 하지 않을까? 왜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2027년에 열린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BYD가 2026년부터 양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2027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 SDI는 27년에 상용화, SK오는 28년에 시제품, LG엔솔은 30년에 상용화 이런 얘기를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2027년에 전부 다들 좀 이게 수렴하고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 차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개화되면서 확장되는 것은 203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변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수는 중국이 CATL하고 BYD 있잖아요. 네. 이들이 기술 성장으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이 얘기 뭐냐면 이들이 더 빨리 제품을 내놓으면은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걱정거리는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LG엔솔과 같이 46파이 배터리 고객사의 샘플 테스트 완료됐다. 고객사는 어딘지 얘기를 못하지만 네. 완료됐고 조만간에 양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네. 46파이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46파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인 그렇습니다. 거고. 지금 테슬라가 저 헤매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테슬라가 막 또 다시 이제 뭐 많이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그런 시점이 좀 되면은
요게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36파이는 네. 46파이. 요거는 이제 아마도 그때쯤 되면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는 다 된 걸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T그룹 보고서 하나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CT그룹에서 반도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반도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색다르죠. 그래서 제가 색다르기 때문에 하나 가져온 겁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고요? 그렇죠. 희망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무슨 있습니다. 근거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025년 1분기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다. 우리 이건 실제로 보고 있고요. 지금 네. 디램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이요. 2분기부터 회복 전망한다. 회복의 이유는 DDR5가 들어가는 서버의 수요 회복. 그러니까 DDR5의 수요 회복. 요거는 가격이 지금 요번에 올랐어요. 네. 4세대 HBM 가격 프리미엄 그리고 공급 업체들의 투자 제한, KPX 줄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공급을 줄이고 가격은 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부터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디램과 낸드 가격의 평균 가격은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올해 디램 수요는 플러스 25% 정도 전망하고 있고 공급은 플러스 13.9%. 공급에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분기의 가격은 ASP는 1분기에 마이너스 7%, 지금 1분기에 떨어지고 있죠. 2분기에 플러스 1%, 여기는 이제 그냥 플랫하다는 얘기죠. 네. 3분기에 플러스 7%, 4분기에 플러스 13%에서 평균적으로 한 15% 되지 않을까. 혼합 참 이거는 혼합입니다. 평균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낸드의 ASP는 1분기에 마이너스 9%, 2분기에 마이너스 3%, 3분기에 대해서 플랫, 4분기에 대해서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디램이 먼저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투자는 전년비 한 6.1%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 작년에는 14.2% YOY로 증가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 줄어든 것들도 거의 대부분 HBM과 고급 디램에 집중된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의 투자 제한 그리고 GPU 및 ASIC 기반의 HBM 수요 증가로 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아주 특이한 게 없죠. 들으시기에. 네. 우리 얘기로 쌈박하게 여태까지 들었던 거 말고 다른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부분을 좀 사실 대충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월가에 있는 이런 IB에서 나오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펀드 매니저들의 수급에 움직이거든요. 네. 수급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것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범용과 HBM 이랑. 디커플링 될 거고요. 네. 공급업체들은 HBM 및 AI 디램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쪽으로 계속 확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거는 요 뒷부분이 좀 재밌어서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목표가 34만 원 제시를 하면서 25년 예상 PBR에 PB에 2.5배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미엄 메모리 성장을 감안해서 역사적 평균의 30% 프리미엄을 덧붙여 줬다고 합니다. 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8만 3천 원 목표가 제시를 했는데 25년 올해 예상 각 사업 부별로 봤더니 동종업계 EBITA 배수를 적용했는데 메모리 7.2배, 파운드리 6배, 디스플레이 3.2배, 모바일 7.5배, 가전 3.5배를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프리미엄이 없어요. 오히려 가전 3.5배 이렇게뿐이 안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 3.2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론은 목표가 $150를 제시하면서 얘는 26년을 예상 EPS를 잡았습니다. 네. 예상 EPS에 12배 멀티플을 적용했습니다. 이 12배 멀티플 역시도 역사적 평균보다 좀 높은 멀티플이에요. 왜 그러면 높게 줬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AI 관련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들은 왜 목표 주가 어떻게 정하고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AI 관련 HBM 관련들 사업이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프리미엄을 주겠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더불어서
가만히 보시면 이 가전은 3.5배뿐이 안 돼요. 네. 디스플레이 3.2배뿐이 안 돼요. 즉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정할 때 이후에 성장 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멀티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SK 하이닉스를 가장 프리미엄을 주고 마이크론 주고 삼성전자 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올해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를 보면서 우리가 이 목표 주가나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좀 읽을 수 있는 보고서인 것 같아서 보고 하나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목표가죠. 희망가 아니고. 네. 네. 목표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만 되면 뭐 사실 우리 시장 레벨업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 가격이 만약 삼전 하이닉스가 되면 네. 지금보다 적어도 한 전체 지수가 3,500은 가지 않을까요? 3천 이상은 충분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비교하면 당연히 안 돼요. 이런 비교하자 그러면 저 사람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예. 엔비디아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예. 또는 달러로 환산해가서 삼성전자의 총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해서 멀티플을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자꾸 그쪽은 더 올라가면 이거 고평가 아니야, 얘는 저평가냐 얘기하지만 시장은 저평가는 계속 저평가고 네. 고평가에는 성장하는 데는 계속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점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뭘로 그걸 만회할 거냐 아니면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사실 한번 비교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라는 기억이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그런 기업이 많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봐도 삼성전자가 결코 저 7만 5천 원, 8만 원이 비싸지 않을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이 이익으로 보면은 하긴 그렇죠. 네, 이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그래서. 네. 아니 네. 빅테크들은 PER 30배 밑으로 내려오면 싸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30배 밑으로 내려오면 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예. 또 뒤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인터배터리. 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